여러분 안녕.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빈칸이 아닌 다른 코드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뵈었습니다. 바로 우리 오늘 풀 문제가 삽입 문제예요. 네, 근데 여러분들이 삽입 문제를 풀 때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 하면 특히 1, 2등급 나오는 친구들 잘 들으세요. 1, 2등급 나오는 친구들. 1, 2등급 나오는 친구들이 순서 삽입 문제, 특히 삽입 문제를 틀리는 이유는 여러분이 독해가 안 돼서 틀리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명심해야 될 부분이에요. 여러분이 순서 삽입 문제를 푸는 이유는 독해가 안 돼서 틀리는 게 아니라 수능에서 요구하는 문제 코드에 맞춰서 문제를 푸는 법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은 틀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그 얘기를 오늘 중요한 문제를 풀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제목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삽입의 코드를 파헤쳐 보도록 합시다. 이겁니다. 자,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요. 이제 중요한 얘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풀기 전에 제가 순서 삽입의 코드의 중요한 코드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자, 순서 삽입은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지시사와 연결사의 관계예요. 다시 지시사와 연결사의 관계를 내가 얼만큼 알고 수능에서 요구하는 코드대로 맞출 수 있느냐. 오늘 이 내용만 들어도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거 많이 가져가십니다. 무슨 홈쇼핑, 뭐 이렇게 쇼핑하는 무슨 호스트 같은데 어쨌든 근데 되게 중요해요. 자, 첫 번째. 지시사와 연결사의 코드를 굉장히 잘 아셔야 되는데 당연한 얘기입니다. 지시사는 당연한 건데요. 단수는 당연히 뭐로 봤죠? 단수로 봤습니다. 복수는 복수로 받아요. 뭐 이렇게 당연한 얘기를 하냐 그럴지 모르겠지만 이 당연한 것을 여러분들이 안 지켜서 틀립니다. 근데 저도 되게 좀 애매한 게 당연한 얘기를 하는데 애들이 이걸 안 지켜서 틀려. 근데 솔직히 말할게요. 중요한 내용을 얘기를 해야 되니까 당연한 원칙을 얘기하지만 이 원칙이 왜 맞는가를 설명하기 위해선 문제를 풀어봐야 돼요. 일단 그건 여러분이 좀 감안을 해주시고 단 요건 조심하셔야 돼. 서치는 조심해야 돼. 왜? 서치는 이놈이 형용사의 역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는 게 자, 이 얘기입니다. 앞에 단수가 나왔어요. 근데 얘를 서치를 통해서 받을 때 서치가 형용사로 나와서 받을 때에는 뒤에 복수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건 조금 조심해야 돼. 왜냐하면 실제 2017학년도인가 2018학년도 실제 수학 능력 시험이 있죠. 대수능 문제의 순서 문제에서 이 코드가 나온 적이 있어요. 다시 앞에 단수를 search를 이용해서 받으려고 할 때 만약에 그때 search가 형용사로 쓰였다. 그러면 얘가 단수임에도 불구하고 복수를 통해서 얘를 받을 수 있다라는 예외는 있습니다. 근데 예외지만 알아두셔야 돼요. 왜냐? 수능에 나왔던 코드니까 실제 수능. 이런 거야. 한국말로 해볼게. 너 그 친구 아니? 나 그런 부류들 많이 봤어. 다시 해볼게요. 너 그 친구 알아? 단수죠. 한 명이잖아. 근데 나 그런 서치 부류들 많이 알고 있어. 부류들 복수잖아. 근데 전혀 논리적으로 어긋남이 없죠. 그 얘기하는 겁니다. 경찰대 기출에서도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이 코드는 좀 여러분이 예외적으로 알아두셔야 되고요. 이 예외를 빼놓고는 단수는 단수로 복수는 복수로 받습니다. 이것도 제가 나중에 문제를 혹시 같이 풀게 될 기회가 있으면 어떤 문제에서 어떻게 나왔었는가 예외를 보여드릴게요. 오늘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얘입니다. 연결사. 왜냐? 연결사 코드를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이 순서 삽입을 지 마음대로 풀어요. 되게 중요합니다. 자,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할게요. 우리가 연결사 코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즉, 동사 관계가 반대일 때와 동사 관계가 반대가 아닐 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지고요. 일단 수능의 코드에서는 요 두 가지만 제대로 알아도 여러분들은 거의 50% 이상의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수능 성적 향상에. 자, 여기에 해당하는 게 바로 뭐다? 역접과
대체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역접이 뭔지는 아시죠? 만약에 선생님 전 역접이 뭔지 모르는데요. 그럼 이걸 보고 있으면 안 돼요. 기초가 지금 부족한 거기 때문에 일단 단어 외우시고 어떤 그 역접이 뭔지 여러분이 나름대로 정리를 하신 다음에 그 다음 제 수업을 들으셔야 돼요. 왜냐? 국어든 영어든 수학이든 내가 기본적으로 열심히 시간 투자를 하셔갖고 공부를 하셔야지만 올라갑니다. 선생님 수업만 듣는다고 올라가는 과목 절대 아니에요. 특히 영어는 언어인지라. 제가 그래서 6월 모평 해설할 때도 말씀드렸죠. 뭐라고? 제발 지금 성적이 3등급에서 올라가지 못하는 친구들은 제발 어떻게 하라고? 제발 하루에 몇 시간씩 끊임없이 투자해서 공부하라고. 진짜 중요합니다. 공부하셔야 돼요. 어쨌든 역접은 however 하지만 but 그러나 none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역접이죠. 그리고 대체는 instead 대신에 rather 오히려 이런 게 대체입니다. 얘들은 어떻다? 동사관계가 반대라는 거죠. 자, 아주 단순하게 해볼게요. 나는 피자를 먹지 않는다. 하지만 그는 피자를 먹는다. 피자를 먹지 않는다. 피자를 먹는다. 동사관계가 반대죠. 아주 단순하게. 그리고 의미적으로 반대인 것도 분명히 해당이 됩니다. 어떤 일이 발생했어요. 하지만 그 일이 저에겐 해당되지 않아요. 자, 발생했다, 해당되지 않는다. 분명히 의미적으로 반대죠. 이런 경우에도 우리가 역접이라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순서 삽입은 얘네 둘의 동사관계가 반대인가 아닌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전제 조건이 붙어요. 그렇죠. 기본적인 독해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중요한 게 여러분이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등급이 3, 4 그래서 3까지는 괜찮아. 등급이 4등급 아래인 친구들 당연히 순서 삽입 틀리고 이해 못합니다. 왜? 기본적인 독해가 안 돼 있는데 어떻게 얘가 동사 관계가 반대인지 아닌지를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부터 먼저 하시고 오셔야지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알아요. 뭔지 아시겠습니까? 즉 그렇다라는 거. 대체도 어쨌든 동사관계는 반대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나는 피자를 먹지 않는다. 대신에 치킨을 먹는다. 먹지 않는다. 먹는다. 분명히 동사관계가 반대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대체는 replace 말 그대로 대체의 의미가 있죠. 그럼 뭘 대체한다는 거야? 그렇지. 대상이야. 그래서 주어든 목적어든 대상이 반드시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되게 독특한 현상이 발생합니다. A 다음에 B의 문장으로 넘어갈 때 동일성이 유지가 된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 뭔 얘기다? 보세요. 역접은 나는 피자를 먹지 않는다. 하지만 그는 피자를 먹는다에서 피자를 먹지 않는다, 피자를 먹는다에서 이 두 동사의 관계가 완전히 모순이기 때문에 두 개가 같이 성립이 될 수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근데 대체는 replace잖아. 무조건 대상이 바뀌는 거지. 봐. 나는 치킨을 먹지 않는다. 대신에 치킨을 먹는다. 바보 병신 같잖아. 뭔 얘기야? 대신에 했다는 얘기는 무조건 대상이 바뀌어야 되니 치킨이 다른 대상으로 무조건 바뀌어야 돼. 그럼 봐. 나는 피자를 먹지 않는다. 대신에 치킨을 먹는다. 그럼 그때 피자를 먹지 않는 것과 치킨을 먹는 건 같이 공존할 수 있는 문장이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예 그냥 확 박아드릴게. 무슨 얘기인가 한번 봐봐요. 나의 사랑은 밖에 있지 않다. 얼마나 좋은 말이야. 나의 사랑은 밖에 있지 않다. 미안해요. 근데 대신에 했단 말이야. 그럼 뭐라고 나올 수 있어? 그렇지. 나의 사랑은 안에 있다. 이렇게 나올 수 있죠. 보세요. 나의 사랑은 밖에 있지 않다. 대신에 나의 사랑은 안에 있다. 잘 봐요. 대체의 연결사 코드가 들어갔죠. 맞습니까? 맞잖아요. 근데 봐요. 있지 않다, 있다, 동사관계 반대죠. 자, 중요한 거. 대상이 분명히 바뀌었지. 맞아? 그래서 잘 봐. 나의 사랑이 밖에 있지 않은 것과 나의 사랑이 안에 있는 건 같은 말이잖아. 이런 신기한 현상이 어디에서? 대체에서 발생한다고. 그래서 이 코드를 잘 알아야 돼. 왜? 요즘엔 이런 것까지 물어봐. 작년인가?
9월인가 6월 평가원 때 alternatively라는 연결사가 나왔었어요. 이거와 관련이 있습니다. 뭔지 아시겠죠? 오케이.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나머지가 여기에 해당이 된다. 그럼 얘는 뭐야? 동사관계가 반대가 아니라는 건 이제 좀 더 쉬운 말로 하면 순접이란 얘기죠. 뭐 예시라든가 원인 결과라든가 그런 기타 등등. 근데 여러분이 주의하셔야 될 게 있어. 이 나머지도 환원하고 첨가 있죠. 환원하고 첨가. 요거는 구별을 해야 돼. 어떻게? A 다시야. 끝. 자, 이거는 제가 지우겠습니다. 이건 제가 다 설명드렸으니까. 자, 이 말이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우리가 아주 기본적인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 기출분석 왜 하지? 기출분석 왜 해? 시간 많아서 해? 아니. 요즘 수능에서 요구하는 코드가 뭔지를 알고 내가 거기에 대비를 하기 위해서 기출을 분석하는 거잖아요. 기출을 분석해야 요즘 수능이 나한테 어디까지 공부를 하라고 요구를 하는지를 커렉트하게 찾아낼 수 있잖아. 기출에서 정말 이것까지 물어본다니까. 정말이에요. 보세요. 환원은 우리나라 말로 하면 다시 한번 언급하는 거죠. 다시 한번 언급. 그래서 즉 다시 말해서야. 즉 in other words that is 등이죠. 이해되세요? 즉 다시 말해서 이게 환원입니다. 자, 첨가는 뭐지? 말 그대로 부연해가지고 뭔가 곁들여서 넣는 거죠. 즉 게다가 마찬가지로 유사하게도 등등이 첨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요, 뭐 in addition이라든가 likewise라든가 이해되세요? similarly라든가 이런 게 다 뭐예요? 첨가입니다. 자, 근데 얘는 다시 말해서에서 앞의 내용을 다시 한번 언급해야 되잖아. 그러면 앞의 대상을 바꾸면 돼? 안 돼? 안 돼. 그대로 A를 언급하면 A가 나와야 돼. 근데 첨가는 즉 게다가 마찬가지로 유사하게도 해가지고 앞에 나온 내용에 곁들여서 붙이는 것이니 동사관 같은데 반드시 대상이 바뀌어야 되는 논리적인 특성이 있다는 거죠. 되게 중요합니다. 환원은 앞에 걸 다시 한번 언급하는 것이니 얘를 계속 얘기해야 되고요. 첨가는 뭐다? 동사관계는 같은데 다른 걸 곁들이는 것이니 대상이 바뀌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볼게. 내가 롯데월드에 가서 자이로드롭을 탔어. 즉 다시 말해서 하늘에서 2초 만에 떨어지는 놀이기구를 탔어. 환원이죠. 계속 얘기하잖아. 근데 첨가는 내가 롯데월드에 가서 자이로드롭을 탔어. 게다가 신밧드의 모험도 탔어. 이겁니다. 대상이 바뀌죠. 근데 둘 다 탔어 동사관계는 같다고요. 그 얘기하는 겁니다. 자, 지금 한 얘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이것만 여러분이 하셨어도 내가 왜 순서 삽입을 못 풀었는지가 정확하게 캐치가 됩니다. 일단 되셨나요?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이 머릿속에 이제 감안을 하시고 문제로 넘어가시면 얘가 왜 답이 이거인가를 알아. 자, 시작합니다. 일단 요건 지울게요. 자, 이제 넘어가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게 실제요. 자, 봐라. 2018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 38번 문제야. 실제 대수능 문제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걸 아셔야 돼요. 제가 요것만 얘기하고 넘어갈게. 지금 이거 삽입 문제지. 자, 삽입 문제의 중요한 코드가 뭐냐 하면은요. 주어진 문장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 뭐다? 보기가 있고 보기 앞에 A와 보기 뒤에 B란 문장이 있을 때 여기에서 여기로 넘어갈 거 아니야? 내가 글을 읽을 때. 자, 지금 잘 들어야 돼요. 수능에서 요구하는 삽입 문제의 코드는 제일 중요한 게 주어진 문장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보기를 두고 A에서 B의 문장으로 넘어갈 때 이 넘어가는 순간 우리가 아까 봤던 지시사와 연결사의 코드에 맞추어서 논리적 비약이 있는지 없는지를 수능이 요구하는 코드다라는 걸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이 얘기를 제가 왜 하느냐. 일단 이거를 머릿속에 알아둬야 돼. 이게 수능의 코드야.
왜냐하면 이거 읽었어. 그렇대. 넘어갔어. 그 장렬하게 전사해. 다른 거답으로 찾아서. 근데 여러분이 이 문제를 보셨으면 어디가 빈다는 사실을 저한테 지금 수업을 들으시고 딱 알아 맞추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바로 보다. 그렇죠. 지금 여기는 어드저스트인데 여기 보시면 likewise increase가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미 한 큐에 끝나요. 왜요? 자, likewise가 마찬가지로란 뜻이거든. 그러면 여러분이 저하고 지금 수능 코드를 했잖아. 그럼 여러분들 머릿속에서는 얘는 뭐야? 첨가야. 그러면 첨가의 코드는 뭐였지? 동사 관계는 같은데 대상이 달라져야 됐었잖아. 근데 보세요. 여기 지금 동사가 증가시키다예요. 올라가는 동사죠. 근데 잘 봐요. 어드저스트는 조절하다 적응시키다입니다. 그럼 물어볼게요. 조절하고 적응하는 것이 올라가는 느낌의 동사인가요? 그렇죠. 조절은 올릴 수도 있는 거고 낮출 수도 있는 게 조절입니다. 그러면 이미 동사 관계가 어때요? 같지 않아요. 근데 likewise가 나왔다 마찬가지로 이미 여기에서 논리적 모순이 생겨. 얘가 답이야. 이렇게 풀어야 된다고. 이렇게 풀어야 돼요 진짜. 이걸 왜 고민을 하고 있냐고. 그리고 얘를 넣어봤어. 넣어봤더니 말이 되잖아. 왜? 이 부분. 소금에 대한 즉각적인 선호도를 보였다. 자, 이게 중요한 포인트야. 자, 의미적으로 같아도 동사관계가 같다 그랬지. 소금에 대해서 즉각적인 선호를 보였다? 그럼 소금을 좋아한다는 얘기가 되니 소금을 좋아하는 쪽으로 얘들이 움직였다는 얘기가 되죠. 그러면 소금을 선호했다는 얘기는 소금을 뭐 했다? 기꺼이 취했다는 얘기니 의미적으로 소금을 더 증가시킨 거와 같은 말 다른 표현이 되죠. 그래서 기본적인 독해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디가? 4번이 답이 되는 거야. 조심해야 돼. they likewise 앞에 4번이 답이고 더 중요한 것은 중요한 게 있어. 그럼 이때 they하고 이때 they가 뭐 할 수도 있다? 다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지. 조심해야 돼. 뭐? 지시사와 연결사의 코드의 논리적 비약. 지시사. 다를 수 있다? 연결사. 동사관계 같아야 되는데. 이게 딱 바로 수능에서 요구하는 코드라는 거야. 여러분이 글을 제대로 읽었으면 이때 they는 뭐예요? humans and rets를 가리키고 이때 they는 바로 이 주어진 문장의 rats, 쥐들을 가리켰던 거죠. 끝. 이게 다요. 다야. 근데 이걸 모르니까 틀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고민을 해? 3번일까? 5번일까? 막 이런 식으로.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뭘 알고 있으면 기본적인 독해 능력과 수능이 요구하는 코드를 알고 있으면 절대 틀릴 일이 없다라는 거. 자, 문제 가볼게. 할 얘기 다 했네. 볼게요. 일단 주어진 문장부터 먼저 해석할게요. Experiments show that 실험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Rats, 쥐들이 display an immediate liking for salt. 소금에 대한 즉각적인 선호도를 보이고 있다는 사실을. 근데 the first time they experience salt deficiency, 그들 쥐들이 소금에 대한 deficiency, 결핍을 경험한 처음부터 소금에 대한 즉각적인 선호도를 보이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문장 가봅니다. Both humans and rats have evolved taste preference for sweet foods, which provide a rich source of calories. 자, 첫 문장 글의 방향성. 나 앞으로 무슨 얘기 할 거야 라고 얘기해 주죠. 인간과 쥐 둘 다 evolved, 진화시켜 왔습니다. 무엇을? taste preference, 어떤 맛에 대한 선호도를. 근데 뭐에 대한? sweet, 달콤한 음식에 대한 선호도를. 근데 이 달콤한 음식은요, provide, 뭘 제공해 주죠? 칼로리의 충분한 소스를 제공해 줘요. 첫 문장부터 무슨 얘기한다? 음식에 대한 선호도 나 얘기할 거야 라고 방향성을 제시를 해주고 시작합니다. 그 다음 문장 가요. A study of food preference among the hunter-gatherers of Tanzania. 얘네들 사이에서의 음식 선호도에 대한 연구가 found that 이하를 보여주었습니다. that 이하가 뭔데요? honey, 꿀은 얼마나 달콤하면 자기 애인한테 honey 그러겠어. 그치? 꿀이 가장 매우 선호되어지는 음식 물품이었다는 사실을. 근데 이 물품은요, has the highest caloric value. 매우 가장 높은 칼로리 가치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하고 이제 번호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넘어갑니다. 자, 잘 봐요. 인간의 새로 태어난 유아들, 자, 또한 그랬죠.
무슨 코드? 첨간의 인간의 새로 태어난 아이들도 또한 달콤한 액체에 대한 강한 선호도를 보여요. 잘 봐. 달콤한 거 좋아해요. 달달한 거 좋아해요. 근데 여기는 뭐였죠? 그렇지. 다른 쪽에서 달달한 걸 좋아하는 애였고 이번엔 인간의 새로 태어난 아이가 달콤한 걸 좋아한다고 했으니 대상이 달라지죠. 근데 첨가 들어갔으니 아무런 문제 없이 유기적으로 해석이 됩니다. 끝. 안 들어간다고. 이 얘기야. 그 다음 문장 갑니다. 인간과 쥐 둘 다 dislike bitter and sour foods which tend to contain toxin. 인간과 쥐 둘 다 쓰고 신맛이 나는 음식을 dislike 싫어해요. 당연하지. 왜? 앞에서 달콤한 거 좋아한다고 했으니 쓰고 신 건 싫어하겠지. 순접으로 이어지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아무런 문제 없어. 근데 이 쓰고 신 맛이 tend to contain toxin 독소를 포함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싫어한대. 맞아? 자, 그 다음 갑니다. 자, 3번 가봐. 자, they. 자, 만약에 여기에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는다면 3번 뒤에 they는 자연스럽게 앞에 문장에 뭘 가리킨다? humans and rats를 가리키죠. 넣어봐서 해석을 해보시면 됩니다. 근데 맞으니까 쟤도 답 아니에요. 인간과 쥐 둘 다 또한 또 첨가가 나왔네. adaptively 적응적으로 adjust 조절하고 적응시키죠. 그들의 eating behavior 먹는 행동을 뭐의 response 반응으로 deficit in water, calories and salt 물과 칼로리와 소금에 대한 deficit 말 그대로 뭐예요? deficit 하면은 그렇죠 부족 결핍이란 뜻이잖아. 그래서 이런 현상에 따라서 그들의 먹는 행동을 적응하고 조절시킵니다. 어떻게 조절한다 하고 넘어가기 전에 likewise가 있는데 동사가 encourage인 것을 보니 eng 했어야 된다는 거죠. 아, 여기가 비는구나. 그럼 이제 주어진 문장을 넣어보는 거야. 실험이 보여주었어. 쥐들이 소금에 대한 선호도를 보이더래. 아, 그래서 increase를 썼구나. 그리고 마찬가지로 첨가의 연결사를 썼구나. 그럼 중요한 거. 자연스럽게 이때 4번의 they는 뭐가 되는 것이다? 그렇지. 내가 글을 제대로 읽었으면 rats가 되는 거죠. 이 쥐들은 마찬가지로 소금에 대한 선호도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에 대한 선호도가 나와야 되겠지. 왜? 첨가의 연결사니까 대상이 바뀌어야 되잖아. 근데 나오니까 4번이 맞다고. 쥐들은 마찬가지로 그들의 intake 말 그대로 뭐예요? 섭취죠, 섭취. 달콤한 것 그리고 물에 대한 섭취를 증가시켰죠. 소금뿐만이 아닌 얘들의 섭취도 증가시킨 거야. 언제? Their energy and fluids. 그들의 에너지와 fluids. 즉 액체. 근데 일단 체액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체액이 depleted 고갈되었을 때 깔끔하게 떨어집니다. 그 다음 5번 these 이러한 것들. 그럼 이때 these는 뭐예요? 그렇지. 주어진 문장과 그리고 이 4번 뒤에 문장에 나왔던 내용을 합쳐도 이미 두 문장의 복수 문장이기 때문에 걔네들을 these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도 아무런 문제가 없죠. 이러한 앞에 나왔던 소금에 대한 선호도를 증가시키는 것과 첫 번째 다른 물과 달콤한 것에 대한 선호도를 증가시키는 것 두 번째와 같은 사건들이 appear to be specific evolved mechanism 즉 특히 어떤 진화된 기제 즉 to be specific evolved mechanism 특정한 진화된 기제인 것처럼 보이는데 이것은요 designed to deal with 뭘 다루고 처리하기 위해서 디자인된 것이다. 즉 설계된 것이다. Adaptive problem of food selection. 음식 선택에 있어서의 적응적인 문제를 다루기 위해 디자인된 설계된 어떤 기제이며 그리고 coordinate, 우리 coordinate 하면 조화시키다라는 동사입니다. 그리고 뭐예요? 그렇죠. 조화시켜주는 거죠. 즉 뒤에 나오는 physical needs, 육체적이고 물리적인 실질적인 욕구의 어떤 consumption pattern, 소비 패턴을 조화시키는 그런 쪽으로 설계되어진 것이 바로 우리 앞에 나온 진화적인 기제라는 거죠. 답은 몇 번이다? 그렇지. they likewise 앞에 4번을 답으로 하셔야 된다는 것까지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어떠셨나요?
내가 왜 순서 삽입 문제를 틀렸는지 이제 좀 감이 오십니까? 정말 이 강의를 보시고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만 여러분이 잘 점검을 하셔도 앞으로 수능에서 점수를 올릴 수 있다라는 거죠. 네, 수고하셨고요. 저 또 다음에 더 좋은 문제 갖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